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뮤추얼 IP 컨설팅의 정상빈 변리사입니다. 2021년 소부장 100대 핵심 전략기술 특허 분쟁 대응 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결과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사업 개요, 그 다음에 사업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얻어진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기술 분야별 품목을 종합 분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얻어진 결과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대 효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시작되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이 요즘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파서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병이 생기지 않게 하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허 분쟁에 있어서도 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가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분야에서 분쟁이 일어나기가 쉽겠는지, 그리고 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특허가 무엇인지를 미리 저희가 선별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자, 예방을 하자라는 것이 본 사업의 개요입니다. 특히나 국가 주력 사업인 소부장 100대 사업의 경우에는 특허 분쟁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특허를 선별해서 저희가 분쟁 위험도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특허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을 본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는 크게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특허를 먼저 각 100대 핵심 기술 분야별 품목별로 특허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후에 얻어진 특허에 대해서는 국내의 피인용 횟수라든가 패밀리 건수, 패밀리 국가수, 그다음에 존속기간 등에 대해서 분쟁 위험 지수를 상세하게 분석을 해내는 특허 분석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특허 분석 여러 지표들에 근거해서 저희가 여러 논문에 근거한 분쟁 위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쟁 고위험군 특허를 선별을 하고요. 이렇게 얻어진 고위험군 특허 리스트를 각각의 기업들이 언제든지 참고하실 수 있게끔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작업까지 하는 것이 본 과제의 범위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뮤추얼 IP 컨설팅에서는 반도체 14개 품목, 그리고 15개 품목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10개, 전기전자 18개, 그 다음에 기초화학 4개 품목 해서 총 64개 품목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제는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했고요.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품목을 어떤 품목을 분석할지를 저희가 리스트업을 했고요. 그 얻어진 리스트업된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 검색식을 개별적으로 다 검색식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검색식에 근거해서 특허를 검색해내는데 그 대상은 한국에 등록된 90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한국 등록 특허를 대상으로 공고 등록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품목별로 검색 건수와 추출 건수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많게는 6,000건, 7,000건이 되는 건들도 있고 1,000건 미만인 건들도 있지만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모두 다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유효 특허에 대해서 저희가 품목별로 분쟁 위험 지수를 개별적으로 도출을 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품목 대상 국내 등록 특허에 대해서 각각의 등록 건수, 그 다음에 소멸 특허 건수라든가 존속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기업과 해외 기업의 어떤 존속 기간의 차이, 그 다음에 출원인 점유율은 5년 단위로 어떻게 국적별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등록 특허에 대해서도 피인용 현황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 특허가 어떻게 있는지, 패밀리 건수, 패밀리 국가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등록된 특허들이 혹시 분쟁 현황, 그러니까 분쟁에 사용된 특허가 있는지 여부를 같이 검색을 했는데 한국에서의 분쟁보다는 미국이나 기타 국가에서의 분쟁이 더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등록된 한국 특허를 기준으로 그 한국 특허의 패밀리에 특허 분쟁이 있는지 또한 같이 검색을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중요 상세 분석의 지표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 지표들을 쓰지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지표들을 쓰게 된 배경에는 알리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하고 그다음에 리페이 춘이라는 사람의 논문을 종합을 해보면 대부분의 DB에서도 어떤 특허의 강도를 측정할 때 거의 이 논문에 기초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에 사용된 특허의 경우에 피인용 횟수가 소송과 매우 강한 연관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패밀리 크기, 건수하고 국가수 또한 주요한 소송 예측 인자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특허가 젊을수록 등록된 지 얼마 안 될수록 소송에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논문에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논문에 근거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피인용 횟수, 그 다음에 패밀리 크기, 존속기간, 잔존기간을 가지고 소송 예측 인자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값이 그럼 동일하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여러 경험치에 근거해서 국내 피인용 횟수 곱하기 0.3, 그 다음에 피인용 횟수, 미국 피인용 횟수 곱하기 0.3, 그 다음에 패밀리 건수는 0.1, 국가수는 0.2, 그 다음에 존속기간, 잔존기간은 0.1,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특허가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표준 특허 여부를 0.1로 이렇게 각각의 지표별로 웨이트를 줘서 그 웨이트를 곱한 값으로 최종적으로 소송 예측 인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치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소송에 사용된 특허와 비소송 특허를 비교해 보시면 존속기간은 당연히 소송 특허는 거의 20년을 꽉 채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피인용 지수라든가 아니면 패밀리 특허의 피인용 지수, 그다음에 패밀리 국가수 평균들이 전체적으로 비소송 특허에 비해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알고리즘에 근거해서 어떤 각각의 그 분쟁 위험도를 계산을 해내고 그 분쟁 위험도가 6 이상인 경우에는 분쟁 위험도가 높다라고 해서 그 사항으로 표시되는 특허 리스트를 이제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상으로 표시함에 있어서 중간에 소송에 사용된 특허에 대해서는 따로 표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랬을 경우는 소송에 사용된 특허보다도 분쟁 위험도가 높은 특허들은 저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특허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품목별 분석에 있어서 각각 개별 품목에 있어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출원인 점유율을 5년 단위로 끊어서 한국에서 어떤 국적의 출원인들이 특허 활동이 활발한지를 알아봤는데요. 기술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증착 부품 장비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국에서 등록 특허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디스플레이 발광 소재 같은 경우는 한국의 등록 특허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존속기간 잔존 여부는 당연히 예측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의 존속기간 잔존 건수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하는 반면에 반도체 증착 부품 장비에서는요. 디스플레이 발광 소재에서는 한국 기업이 아무래도 주도적이다 보니까 남아있는 건들도 이 건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피인용 현황은 저희가 탑5 회사에 대해서 각각 분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패밀리 건수라든가 패밀리 국가수, 문원수와 국가수에 대해서도 탑5 회사에 대해서 각각 분석을 했고 이 값은 탑5만 품목별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만 전체 리스트는 다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야에서, 그 품목 분야에서 예를 들면 증착 부품 장비 또는 디스플레이 발광 소재 쪽에서 어떠한 소송이 진행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소송 DB를 사용을 해서 찾아냈고요. 이 소송에 근거해서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분쟁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는 경고 사인을 보내드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별 품목의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개별 품목별 분석 예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항상 저희가 이제 개별을 진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종합이라는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초화학 분야를 했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분야가 워낙에 성격이 달라서 이 네 개의 분야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 각각의 분야별로 종합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분야는 저희가 17개, 그러니까 소부장 100대 과제 중 17개에다가 그러니까 업계의 그 어떤 니즈를 반영한 15개를 추가를 해서 분쟁 이온값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품목별 최종 분쟁 이온값이 나왔는데요. 여기 표에 보시면 분쟁 이온값 1과 분쟁 이온값 2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분쟁 이온값 1은 소멸된 특허인 경우에도 모두 다 이 값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어넣었던 케이스고요. 분쟁 이온값 2는 그러면 소멸된 특허가 사실은 소송에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럼 소멸된 특허는 빼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고 해서 분쟁 이온값 2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질문이 분쟁 이온값 1은 그럼 필요 없는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분쟁 이온값 1에 있는 특허들 중에 한국에서는 소멸되었지만 미국에선 살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그 특허에 대해서는 나름 그래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값을 동시에 저희가 공존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비교 데이터에 있어서는 분쟁 이온값 2가 아무래도 소멸된 데이터를 뺀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반도체 분야 17개 플러스 추가 15개의 분쟁 이온값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분쟁 이온값을 비교했을 때 파란색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멸 특허를 포함한 경우, 오렌지색이 소멸 특허를 뺀 경우입니다. 파란색의 소멸 특허 빼기 전에 있어서는 반도체 제조용 방막 소재 제조 기술 EUV 블랭크 마스크가 가장 분쟁 이온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소멸 특허를 제거한 분쟁 이온값 2에서는 오히려 도핑가스가 분쟁 이온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 이온값 상위 탑 10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시간상 분쟁 이온값 2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분쟁 이온값 2에서는 도핑가스, 반도체 식각 소재 제조 기술, 그 다음에 반도체 제조용 방막 소재 제조 기술. 아무래도 EUV 기술이 이제 요즘 핫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 기술이 떠오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증착 부품 장비 제조 기술 분야, 그 다음에 반도체 기초 소재 제조 기술 등으로 분쟁 이온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7개 플러스 15개, 30개가 넘는 분야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 분야가 아무래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 그 분쟁 위험도가 높은 거에서 특허가 많이 있는 기술 분야는 어느 쪽이냐인데 제일 많이 확인되는 품목은 CMP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가장 적게 나오는 품목은 반도체 보호 소재 품목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허 분쟁 현황은 저희가 품목별로 찾아보았을 때 특허 분쟁이 있었던 분야는 10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국에서만 소송이 진행된 품목, 여기 KR로 표시된 한국에서만 소송이 진행된 품목은 5개, 그 다음에 US에서만 소송이 진행된 품목은 4개,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된 품목은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기술 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은 이제 소송이 미국에서만 일어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미국 플러스 한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또는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궁금할 수가 있죠. 등록되고 나서 얼마 만에 소송이 일어나지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걸 데이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평균을 내기는 좀 어려운, 굉장히 짧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한 16년 가까이 등록되고 나서 16년 후에나 소송이 사용되는 경우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만 되면 언제든 소송에 사용될 수 있다는데 일반적으로는 5년에서 6년, 등록되고 나서 5년에서 6년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도출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에서 반도체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분쟁 위협값 1에 있어서 가장 분쟁 위험도가 높은 경우는 컬러 구현용 색변환 소재 제조 기술이 분쟁 위협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멸 특허를 제외했을 경우는 디스플레이용 TFT 소재 제조 기술의 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 위험값 2 기준으로 분쟁 위험도가 높은 탑 10 기술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용 필름 소재 제조 기술, 컬러 구현용 색변환 소재 제조 기술, 이방 전도성 소재 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패턴용 공정 장비, 그 다음에 OLED용 유기 제조 기술 순으로 분쟁 위험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각 해당 기술 분야에 있는 분들은 요 분쟁 위험값 내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분쟁 위험도가 좀 있는 기술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분쟁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품목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봤을 때 OLED용 유기 소재 제조 기술 쪽이 가장 특허가 많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와 달리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소송국가가 US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조금 더 디스플레이보다 한국에서 선행되고 성숙된 기술이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다 소송이 진행된 반면에 디스플레이에서는 미국에서만 소송이 진행됐다는 것은 거꾸로 조금 있으면 한국에서도 소송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데이터입니다. 등록되고 나서 얼마 만에 소송이 일어났는지 이를 알아봤는데 아까도 반도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경우엔 6년, 느린 경우에는 한 13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 전자 분야에 대해서도 똑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자 분야 18개를 대상으로 분쟁 위험값을 비교를 해봤고요. 지금 분쟁 위험값 1에 대해서 봤을 때는 초극박 소재 제조 기술이 가장 분쟁 위험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분쟁 위험값 2 소멸 특허를 제거했을 때는 2차 전지 전극 소재 부품 제조 기술의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기술 분야가 핫하게 떠오르면서 2차 전지 쪽에 소송이 아무래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쟁 위험값 2를 기준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술을 먼저 보시면 2차 전지 전극 소재 부품 제조 기술, 초극박 소재 제조 기술, 그 다음에 2차 전지 패키징 소재 부품, 2차 전지 분리막, 2차 전지 전해 전반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분야가 분쟁 위험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기술 분야가 가장 많은 품목인지 봤을 때 전극 소재 부품 제조 기술 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소송이 있는 걸 봤을 때 대다수는 미국에서 소송이 존재를 하고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있는 것은 자기장 감지 소재 제조 기술 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등록 후 소송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봤을 때 비슷합니다. 데이터가 5년, 길게는 15년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화학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초화학은 4개 품목만 있고요. 4개 품목 중에서 에폭시 소재 제조 기술, 그 다음에 소멸 특허를 제거했을 때는 탄성 소재 부품 제조 기술의 값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분쟁 위험값 2를 기준으로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데 보면 점접착 소재, 그 다음에 탄성 소재, 그 다음에 에폭시, 불소개 순으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마찬가지 데이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품목별 고위험군 특허 리스트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저희가 국내 등록 특허 분석을 통해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특허 리스트를 선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를 지식재산보호원의 시스템에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품목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 고위험군 특허를 미리
미리 검토를 하셔서 특허를 파악하고 권리 범위를 심층 분석하셔서 고위험군 특허와 분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면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위험군 특허를 파악하고 권리 범위 심층 분석하다 보면 저희가 내부의 보유 기술을 진단할 수가 있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저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분쟁 대응 방안에서 회피 아이디어라든가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기반해서 특허권 획득을 통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경쟁력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기술이 획득이 되고 결국은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고 미래성장 먹거리의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 업무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 효과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리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치가 아닐까라 생각이 되고요. 그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이 고위험군 특허 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그 기업체에서 선분쟁 대응을 하시고 그에 기반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그 강화된 포트폴리오에 기초해서 국산화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를 한다면 저희가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고 그다음 미래성장 먹거리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에 저희가 한 작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